이 스토리의 시작은 한 커플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건 뭐 시작부터 금전적 요구와 관계 요구를 함께하니 당연히 잘 풀릴 리가 없겠죠. 주변의 친구들도 저런 놈이 도대체 왜 좋은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말이에요. 顔が高倉健に似てた 취향 한번 확실하네. 그렇게 이번 생 첫 연애를 최악으로 마무리하게 된 여주인공. 이번 생 최악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난 이런 상황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집단 괴롭힘을 막은 후에 다시 이별의 아픔을 관리하러 옥상이나 갈까 생각하던 그때 귀여운 남주인공이 와서는 횡설수설 우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마구 합니다. 너무 열성적으로 말하니 솔직히 조금 깨는 데다가 가뜩이나 이별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머리가 아픈 여주인공. だから友達いねえんだよ 팩트를 그냥 박아 넣어버렸네. 그래도 마음이 착한 여주인공. 주인공의 마음이 상한 걸 눈치채고 얼른 상황을 수습해줍니다. 幽霊は信じてる派だから 근데 이놈의 눈치 없는 자식 유령이 세상에 어딨냐면서 오히려 비웃는데 여주인공의 할머니가 영매사이므로 이 말은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없었으니 だったら勝負しようぜこら 각각 오컬트 스폿과 심령 스폿으로 가서 서로 전화를 하며 무서워한 사람이 지는 내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서로 각자 이 분야에서 너무 진심이라서 그런 걸까요? 소녀는 진짜로 귀신을 만나 저주를 받아버리게 되고요. 여자 주인공은 진짜로 우주인을 만나 말로는 표현하고 싶지 않은 인체 실험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그 위기의 순간 전화를 하고 있던 휴대폰에서 저주가 걸린 소년이 튀어나와서 흉측한 외계인들과 아주 치열하게 싸우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네요.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가 없어서 우주인이라면 자신과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컬트에 빠졌던 건데 처음 자신을 도와준 소녀에게 이렇게 대할 줄이야. 그렇게 치열한 모습을 보게 된 여주인공은 어렸을 적 할머니가 한 말을 따라하다가 비록 엄청나게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서 다시는 안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존경하는 할머니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긴 여주인공. 어마어마한 힘을 각성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반격의 타이밍이죠. 오프닝에 봤던 장면 한번 오마주 해주면서 각성한 주인공의 힘을 일깨워주고요. 우주선과 함께 우주인을 박살내고는 소년을 데리고 이곳에서 떠나려 해보지만 저주를 너무 강하게 받아버려서 귀신을 몸에서 분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주가 끝이 나지를 않았으니 일단 우주선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最低信じるわ宇宙人自分も幽霊信じます。 여주인공의 힘으로 억눌러서 겨우 폭주 상태를 벗어난 소년. 더 이상은 소녀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며 심령 스팟으로 다시 돌아가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 말을 하는데 そういうのめんどくさい 당연히 여주인공이 그런 소년을 그냥 냅둘 리가 없죠. 그렇게 둘 사이에 뭔가 흐뭇한 분위기가 흘러가고 생각해보니 이름도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달은 소녀. 이름을 한번 물어보는데 おお、高倉健です。 이거 싫어하냐? 이름만 듣고 순간 반할 뻔했지만 그렇게 쉽게는 안 되지. 일단은 야외에서 옷이 찢어진 채 이렇게 있으면 아주 귀찮은 일이 생길 테니까 일단은 그곳에서 가까이 있는 여주인공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신사 입구 앞에 있는 결계 때문에 소년이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 부적을 떼낸 후에야 무사히 들어오는 데 성공하네요. 그렇게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은 뒤 토닥토닥거리며 친해지고 있던 그때 찾아온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악령. 아까 입구에서 퇴치 부적을 떼버린 게 이렇게 스노우볼이 굴러버렸다니. 그리하여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 다시 부적을 붙이려는데 와, 나 이거 만만치 않구만. 壁に閉じ込められてますよ 게다가 이번 괴물은 입에서 독까지 뿜어내서 정말로 까다로운 상대였으니 가뜩이나 독이 퍼지는 것도 억누르면서 소년의 저주까지 억눌러야 되는데 이건 뭐 이도저도 할 수가 없죠. 결국 자신의 변한 팔을 지켜보던 소년이 呪いを解いてください。 자신이 직접 싸우기로 결심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봉인을 푸는 게 아니라 육체의 힘만 끌어올릴 수 있도록 두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푸는데 すげえ、力が溢れてくるぜ。 뭔가 좀 성격이 이상해진 것 같긴 하지만 엄청나게 강해진 것 하나는 분명한 것 같네요. 근데 이 상황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으니 그건 바로 갑자기 상승한 힘에 몸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건데요. 人間が動ける速さじゃない。 앞으로 최선을 다해도 한 번 정도 더 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약점이 없나 생각하던 끝에 괴물이 계속 스모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고 쓰러트리면 이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도박을 한번 해보는데 빙고. 근데 이 자식 등에서 발이 자라나 살아남더니 소녀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벽에 박혀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게 되는데 사실 다 계획이 있다고. 괴물의 힘으로 구멍을 파서 결계문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든 다음 떼었던 부적을 다시 부착해서 다시 결계를 만들어 몬스터를 처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助かった。 그런데 너무 무리를 한 탓일까요? 결국 소녀가 기절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설정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소녀가 계속 저주를 봉인하고 있었다는 거 한마디로 엄청난 핀치죠. 하지만 다행히 그때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 등장하는데 ほらかかってこい 그 정체는 바로 여주인공의 할머니입니다. 분명 회상씬으로 봤을 땐 이렇게 젊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그냥 놀라울 따름이네요. 게다가 거대한 연필로 결계를 사용해서 상대를 공격하는데 간지가 완전 철철 넘치네요. あばよ 그렇게 깨어나게 된 여주인공, 소년이 걱정되어 내려가 봤는데 그곳에는 할머니밖에 없었고 주인공이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사이비라고 했었는데 진심으로 할머니에게 사과를 하네요. 그렇게 소년이 있는 곳을 듣게 된 주인공,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바로 달려가 안부를 확인하는데 너무 잘 있잖아. 갑자기 부끄러워진다. イライラするわ。 게다가 할머니가 와서는 놀리기까지 하니 아주 발끈하는 게 너무 귀엽네요. 어쨌든 이제 소년의 저주를 풀기 위해 전문가인 할머니의 조언을 듣게 되는데요. 이 요괴는 원래부터 속도가 엄청 빠른 강한 요괴인데 심령 스폿 안에 있는 지방령과 합쳐져 근방 에어리아에서는 절대 상대할 수 없는 엄청 강력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あれには手を出すなわしも大事な孫を失いたくね 그렇게 할머니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라며 강하게 충고를 해주지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여주인공이 아니죠.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이 요괴를 이길 방법은 스피드를 자신 있어 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술래잡기를 내기로 걸어 영역 밖으로 끌고 와 지방령의 힘을 분리시킨 다음 없애는 거라고 하는데요. 저런 부적을 사용해 돕고 싶지만 할머니 역시 특정 영역 안에서만 신의 힘을 빌려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하여 할머니는 두 사람이 무사히 도망칠 수 있도록 특훈을 할 것을 제안하는데요. 남주인공은 소녀를 업고 빠르게 도망갈 수 있도록 신체 능력을 기르는 특훈을 하고 여주인공은 사용할 수 있게 된 초능력을 더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훈련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소녀는 저주의 힘을 막아주는 이 사당 안에서 한동안 지내게 되는데요. 문제는 저 작은 사당 안에 화장실이 없다는 거. 여주인공이 옆에 없으면 저주를 억누를 수가 없어서 화장실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그걸 다 쳐다봐야 한다는 건데 할머니가 초능력을 쓰는 원리를 물어보더니 시각에 의지하지 말고 오감을 사용해보라는 말에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変身してる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바로 눈앞에서 쌀 수밖에 없네요. 진짜 최악이긴 하다. 근데 뭐 주인공이라고 어떡해. 이렇게 잠시만 눈을 떼면 헬로. 이 요괴도 바보가 아닌 게 저주가 걸린 소년을 매개로 해서 주변 사람들을 다 전염시켜 죽일 수 있다 협박을 하니 특훈을 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고 바로 오늘 찾아오라 말을 하네요. 그렇게 시간 정지가 풀리고 사정을 듣게 된 할머니는 둘을 위해서 옷을 챙겨주는데요. ママ死ぬなよ 열차를 타고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소녀는 그새를 못 참고 옷을 갈아입어버리네요. ギャルはおしゃれが戦闘服なの。 그렇게 다시 오게 된 심령 스폿 터널 안으로 들어가 다시 한번 요괴를 마주치게 되는데 솔직히 둘이서 싸우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림도 없지. 게다가 주인공이 저주의 힘을 이용해보려 해도 그 힘의 근본이 이 요괴이기 때문에 저주를 지워버리는 것으로 간단하게 힘을 빼앗아버리니 바로 두 명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할머니와 만들었던 계획을 기억해낸 주인공 足の速さで勝負してみろよ。 요괴를 도발하는 데 성공하고 술래잡기 내기를 하게 되는데요. 주인공들이 도망친 다음 10분 후부터 잡는 룰인데 계획대로 모든 게 흘러가 이제 도망만 잘 치면 된다 생각했지만 ちょっと待って、あいつ数え方おかしい。 억지 대마왕도 아니고 숫자를 마구 세더니 그냥 바로 잡아버립니다. 결국 혼자 남게 된 소녀는 위기에 빠지게 되지만 소녀를 지켜주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요괴에게 달려들어 물어뜯어 버리는데요. 아주 우연히도 그곳은 요괴의 약점이었고 어쩔 수 없어진 요괴는 소년에게 빙의를 하는데 때마침 여주인공이 보지 않고 오감으로 초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깨달아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소년을 원래대로 돌리기 성공합니다. いたぶってやろうか 하지만 아직 방심하기에는 그곳에 있는 지방령이 남아있었으니 계획했던 대로 달리고 달려 지방령의 영역 밖으로 도망치려 하는데요. 요괴 할멈이 주인공의 몸에 있으니 그 힘을 이용해 다시 한번 변신한 소녀는 아주 빠른 속도로 도망치기는 하지만 オカル
大丈夫？ 전에도 말했듯이 하루에 낼 수 있는 전력은 단 2번뿐. 그리하여 여러가지 기물들을 사용하여 어떻게든 도망쳐보려 하지만 무덤에 있는 망자까지 일으켜서 포위가 돼버리게 되니 결국 마지막 횟수를 사용하여 포위망을 뚫고 지나가는데 초능력까지 복합해서 사용하며 도망가는 와중에 아주 좋은 걸 발견하게 된 여주인공. 혼신의 힘을 다해 도망쳐 어찌어찌 포위망을 뚫는데 성공하지만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봉인했었던 요괴 할멈을 놓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지방령과 합체하게 되면서 완전한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여주인공이 엄청난 걸 발견했다고 했죠. 그대로 달리는 기차를 붙잡고 도망을 치는데 이 괴물 도대체 얼마나 빠른지 달리는 기차를 따라잡네요. 근데 전에 제가 말했었죠. 주인공의 목적은 구역 밖으로 그들을 유인하는 거라고. ようこそ神越しへ。 그렇게 미리 할머니가 쳐둔 결계 안으로 괴물을 끌어들인 끝에 요괴를 없애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싸움은 끝이 났지만 사실 그 지방령의 정체는 이 심령 스폿에서 몹쓸 짓을 당하게 된 여자아이들의 혼이었으니 이 할머니 요괴는 그런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인지 항상 그런 곳에 자주 나타난다면서 제대로 그들을 위한 제사를 올려줍니다. 이제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지만 이때까지는 저주 때문에 여주인공과 할 말이 많았는데 이대로 헤어지면 이제 완전히 끝인 건가 고민하는 소년. 처음 사귄 친구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 이미 친구였어. 학교에서도 둘이 함께 다니고 점심시간에도 서로 티격티격거리는 게 누가 봐도 사이가 엄청 좋죠. 그리고 쉬는 시간 주인공이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보려는데 불알이 없네. 사실 주인공은 저주로 인해 거시기가 사라졌었는데 요괴를 퇴치한 이후로 다 돌아온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불알이 없었던 것.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순 없잖아요. 그리하여 일단은 후퇴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웬 핑크머리 미소녀와 부딪히게 됩니다. 뭔가 쓸데없이 지나치게 자상하게 대해주는 이 핑크머리. 그 모습을 여주인공이 목격하게 되는데 あのオタク超アホ面してたし 들으면 들을수록 열이 받는 그 소리에 시원하게 응징을 내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오타쿠가 여주인공의 친구거든요. 赤女にはわかんねえかオカルンの魅力は 어쨌든 그렇게 하교하는 길에 주인공은 저주가 아직 다 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드디어 할 수 있게 되는데요. 玉がナイス。 그리하여 다시 한번 집으로 찾아가 할머니에게 상담을 해보는데 여러가지 준비를 마치고 머리를 부채로 때리는데 놀랍게도 정말로 소년의 몸속에 이상한 기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주인공의 초능력까지 동원해서 잡아당겨 보는데 할머니가 준비해놨던 고양이 인형 속으로 기운이 들어가더니 도망가기 시작하고 여주인공의 능력을 사용해서 잡아본 결과 그 정체는 바로 주인공에게 저주를 걸었던 할매오게였으니 어떻게 살아남았나 물어보니 마지막 순간에 은근슬쩍 빠져나왔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제 잡혔으니 소녀는 남은 저주를 모두 풀어달라 말하는데 오히려 저 두 여자를 죽이지 않으면 저주를 영원히 풀어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고양이. 소녀는 그 말을 듣고 엄청나게 화가 들끓어오르는데 이게 웬걸 다시 한번 변신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가 한 의식은 저 괴물의 영력은 소년의 몸에 남겨놓고 의식만 고양이 인형에 옮겨 놓는 거라서 지금은 전혀 힘없는 고양이라는 거. 한마디로 그냥 잣됐죠. 그렇게 여주인공은 소년의 저주를 풀어주면 힘을 다시 돌려주겠다며 고양이를 설득하는데 ここにはね 아무래도 밖에서 떨어뜨린 것 같다 하니 전투를 벌였던 곳을 모조리 뒤져보지만 워낙 생명력이 모여있는 물건이라 다른 괴물이나 인간이 주워갔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この仕打ち絶対に忘れねえぞ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오게 된 소녀는 여주인공에 대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誰でもやらせてくれるって噂じゃん。 결국 주인공은 힘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폭주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의 남주인공은 갑작스럽게 얻은 이 힘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주로 잃어버린 불화를 다시 찾아낼 수 있을지. 솔직히 개인적으로 과하게 자극적이거나 징그러운 연출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 안 맞는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작가가 이 불쾌함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스토리를 통해 깨닫게 되어 오랜만에 정말 재미있게 애니메이션을 본 것 같아 한 번쯤 꼭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액션 판타지 소년물. 지금까지 배꼬매 단다단 애니 추천이었습니다. 悪霊になりたくてなったわけじゃねえ。死者を愚弄するようなことは絶対しちゃならねえ。聖者と死者が共存していくためのルールだからな。